스토킹 범행이 무서운 점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일 맞아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가 이 피해자의 정보를 상당 부분 알고 있을 그런 위험이 충분히 높다는 점을 상당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유형의 범죄입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는 과거에 노인보호센터에서 1년 정도 함께 근무를 했던 직장 동료 사이였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가해자인 B 씨는 지난해 12월에 퇴사를 했었고 그때부터 올해 3월부터 지속해서 A 씨에게 연락을 하거나 혹은 찾아오는 등 스토킹을 진행을 했고 결국 3차례 정도 신고를 이미 예. 당한 적이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6일 전인 20일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을 또 찾아갑니다. 예. 이때는 피해자가 지난 6월에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바로 신고를 하면서 경찰이 출동해서 이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경찰은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통화 및 메시지 전송 금지 이런 긴급 응급 조치를 내렸습니다. 예. 하지만 결국은 이 피해자가 금방 조사받고 풀려났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부분이 일부 있고 그렇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피해자 입장에선 스토킹 관련으로 3번이나 신고를 했고 예. 경찰에서도 뭐 스마트워치 지급이나 순찰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참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슨 사건 터졌다고 보는 거 봤어요. 영국사 혹시 안 좋은 일이 있구나. 피의자가 또다시 피해자 집에 찾아와 스토킹 처벌법 혐의로 현행범 체포 및 긴급 응급 조치 결정하였고 피의자 조사 후 가족에게 인계하여 석방하였으며 바로 잠정 조치 신청하였으나 검찰에서 불청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50대 여성이 직장에서 살해당한 거죠. 맞습니다. 토요일이었던 그제 있었던 일인데요. 경기도 의정부의 한 복지센터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후 5시쯤에 한 여성이 노인복지센터 5층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됐고 예. 경찰이 곧바로 출동을 하는데요. 도착해서 봤더니 당시 여성은 동료 없이 혼자 근무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였고 이 여성이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곧바로 병원으로 예. 옮겨졌을 텐데요. 숨졌다고 결국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범인은 바로 도주를 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은요, 이전에도 스토킹 관련 신고가 들어왔던 정황을 확인을 해서 용의자를 바로 특정을 했습니다. 이 60대 남성 B 씨가 유력 용의자로 특정이 되었고 이 사람의 자택에서 나갈 때 입고 있는 옷과 사건 현장 인근에서 지금 침입하고 있는 이 의상이 동일하다는 걸 확인을 하고 예. 바로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수락산 방면으로 입산하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어서 이후 수색 작업을 펼쳤는데 경찰에 따르면 이미 숨진 상태로 이 용의자가 발견이 된 겁니다. 예.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봐야 될 텐데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였죠. 네, 그렇습니다. 이 스토킹 범행이 무서운 점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일 맞아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가 이 피해자의 정보를 상당 부분 알고 있을 그런 위험이 충분히 높다는 점을 상당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유형의 범죄입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는 과거에 노인보호센터에서 1년 정도 함께 근무를 했던 직장 동료 사이였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가해자인 B 씨는 지난해 12월에 퇴사를 했었고 그때부터 올해 3월부터 지속해서 A 씨에게 연락을 하거나 혹은 찾아오는 등 스토킹을 진행을 했고 결국 3차례 정도 신고를 이미 예. 당한 적이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3차례나 신고를 했으면 경찰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나요? 조치들은 있었는데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먼저 지난 3월에 집까지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자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이때는 최초의 신고였기 때문에 일단 경고 조치가 나갔습니다. 예. 그 이후에도 또다시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내니까 다시 한번 신고가 있었고요. 이때는 경찰이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했습니다. 예.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도 또 스토킹 행위가 지속이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단순히 안부를 묻는 정도의 문자였다라는 그런 이유들도 작용을 했지만 집에 찾아와서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자 이때는 현행범 체포가 있었고 예. 긴급 응급 조치라고 해서 일단 100m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 등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예. 첫 번째는 경고 조치했고 두 번째 스토킹 경고장 이게 뭡니까? 네, 말 그대로 이제 서면으로 피의자에게 더 이상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라는 내용. 서면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반을 할 경우에는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혹은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를 담은 서면을 이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예. 사실 여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경우, 있지 않은 경우 모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가해자에 따라서 이 경고장을 발부받은 것만으로도 이제 두려워서 더 이상의 범행을 멈추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이것 자체가 바로 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경고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해오던 대로 또다시 스토킹 범죄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도 이런 경고장의 특별한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반복해서 스토킹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사건이에요. 예. 그런데 6일 전 사건 발생 6일 전에도 찾아갔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사건 발생 6일 전인 20일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을 또 찾아갑니다. 예. 이때는 피해자가 지난 6월에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바로 신고를 하면서 경찰이 출동해서 이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경찰은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통화 및 메시지 전송 금지, 이런 긴급 응급 조치를 내렸습니다. 예. 하지만 결국은 이 피해자가 금방 조사받고 풀려났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부분이 일부 있고, 그렇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피해자 입장에선 스토킹 관련으로 3번이나 신고를 했고, 예. 경찰에서도 뭐 스마트워치 지급이나 순찰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참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처가 아니랬던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여기서 검찰이 잠정 조치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기각됐다면서요. 네, 잠정 조치라고 하는 것은 일단 서면 경고 같은 부분도 포함될 수 있고, 일정 기간 동안 구금한다거나 접근 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아직 어떤 스토킹 범행으로서 형사처벌이 확정되기 전에도 어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취해질 수 있는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스토킹이라는 행위가 원래 그 자체의 정의에서 보더라도 지속적 반복적인 괴롭힘, 원치 않는 접근을 스토킹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지금 경찰 측에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일단 이 잠정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일에는 경찰이 가가지고 이 사람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결국에는 못 잡은 거잖아요. 늦게 간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 예.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갖고는 있었는데 착용한 상태가 이번에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핸드백에 이제 걸어둔 상태였기 때문에 뭔가 예. 일이 발생한 즉시 스마트워치를 눌러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도 더 빠른 대처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서장님, 이 스마트워치를 내가 지금 여기 착용하지 않고 저쪽에 있다. 그런데 이런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럴 때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빨리 스마트워치를 다시 이용을 해서 신고를 하든가 혹은 스마트폰으로 신고를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예. 이미 그렇게 발생한 상황이 너무나도 긴급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워치를 보급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용성이 떨어진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한편으로는 이런 스마트워치를 항시 착용하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부터 예컨대 이런 아까 말씀을 하신 그런 잠정 조치 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가해자의 위험성을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추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강력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임변에서 간략하게 스토킹 범죄 계속 일어난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됩니까? 사실 신고를 하더라도요, 잠정 조치 이루어져도 마땅히 범죄를 막을 방법이 맞아요. 없습니다. 예. 100m 이내 접근하지 말라고 했는데 접근한다고 그 자체로서 바로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 반복되고 있고, 결국 피해자의 단호한 대처가 있어도 반복되는 이 범죄 유형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알겠습니다.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